자, 오늘 이 시간 수업은요, 명령문 익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명령문이라든지 이렇게 함수라든지 이런 거를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은 뭐냐면요, 한번 실행을 먼저 시켜볼게요. 자,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별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농사 짓는 것도 로봇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농사를 짓는다 생각을 하시고, 자, 벼베기입니다. 여기 있는 게 별하고 생각하시고, 자, 단순한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로봇이 벼 수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일수록 로봇이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월드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오늘 실습할 월드는요, 러플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월드 열기 눌러 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월드가 쭉 열리죠. 이 중에서 자, 하베스트 1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하베스트 1. 자, 열기 버튼 눌러 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한번 이 로봇이 별을 수확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로봇이 이 별을 하나 수확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앞으로 한 칸 가야겠죠. 자, move 한 칸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별하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비퍼죠, 비퍼. 그래서 비퍼를 집어 올리는 거, 비퍼. 이렇게 하면 하나 집어 올리죠. 한번 해볼까요? 자, 끝에는 턴 오프 해줘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 초기 상태로 가는 거는 여기 월드에서 리셋 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작업을 몇 번 해야 되죠? 이 작업을 6번을 해야지 한 줄이 없어지죠.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작업을 하나의 함수로 선언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def 함수를 정의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gather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은 탭키를 통해서 안으로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야지 이 명령문들이 이 gather라는 함수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들여쓰기 안 하면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gather를 몇 번 실행시켜야 되죠? 자, 반복해서 repeat 무엇을? gather를 몇 번? 6번. 이렇게 하고 아까 턴오프 빼먹었죠. 로봇 꺼주라. 끝에는 턴오프를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한 줄을 없애볼게요. 자, 실행 런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했네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천천히 할게요. 다시 리셋 누르고 런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전진하면서 이거를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몇 번 해야 되냐면 6번을 해야 되죠. 이 작업을 다시 6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이 gather를 6번을 하는데, 자, 이거를 또 다른 함수로 잡아줄게요. 또 다른 함수로 예를 들어서 def 한 줄을 없앤다라는 의미에서 아이고 잘못했네요. row라고 할게요. one row 한 줄을
작업하는 것에서 원 로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원 로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오는 거죠. 그죠? 이 작업을 몇 번 한다? 이 작업을 자, 리피트 원 로우를 몇 번? 6번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repeat one row 얘를 이 함수가 되겠죠. 요거를 6번을 해요. 6번을 하는데 여기는 다시 한 줄 한 줄을 처리할 때 이 gather를 하나씩 처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6줄 그리고는 이 gather라는 작업을 6번 이렇게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줄은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물론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살짝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쉽게 왔다가 다시 갔다가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끝까지 가면 뒤로 돌아야겠죠. 뒤로 도는 것은 turn left를 2번 쓰면 됩니다. repeat turn left 2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왕 이렇게 한 거 여기에다가 함수를 하나 더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자, df 자, turn 도는 거 자꾸 습관을 좀 드릴게요. 자, 함수 선언하는, 사용하는 것을 좀 습관을 들이는 차원에서, 물론, 한 줄로 repeat, turn, left를 2번,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요거를 조금 할게요. repeat, 함수를 자꾸 써야지 익숙해지겠죠? repeat, turn, left를 2번 하면, 뒤로 돌겠죠? 뒤로 돌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써주겠습니다. turn left를 해라.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물론 당연히 오류가 여기까지 가다가 오류가 나겠죠. 어디까지 되는지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정도에서 천천히. 자, 여기 repeat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one row라는 명령을 실행하는데 원로우는 어디 있냐? 여기에 있죠? 자, repeat 6번. 뭘 6번 하냐면 gather를 6번 합니다. gather를 6번 하면 이 작업을 6번 하겠죠? 그 다음에 turn left turn around네요. turn around 자, 여기 선언을 다 해놓고 뒤로 돌겠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자, 볼게요. 여기 함수를 확인하고 자, 이 작업을 6번 gather를 6번 하겠죠? repeat gather를 6번 해라. 자, 6번이 끝나면 turn around라는 것은 turn left를 2번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실패가 나오죠? 자, 아직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뒤로 도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repeat move를 6번 해라. 우리가 6번 갔으니까 다시 6번 와야겠죠. move 6번 오면 이 자리까지 다시 오게 됩니다. 근데 방향은 어디를 보고 있냐? 왼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턴한 다음에 앞으로 한 칸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턴해야 이쪽을 바라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턴 right가 있으면 좋은데 턴 right가 없죠. 턴 right라는 명령은 없고 똑같이 여기에서 한번 선언을 해줘 봅시다. 자, df 턴 right 라는 명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거는 repeat turn
left를 3번 한다. 이건 기초 그 강의에서 다 배웠죠. turn left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명령. 그러면 왜 turn left밖에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여러분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turn right 만들면 되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그 함수도 좀 만들어 보고 이런 차원에서 일부러 turn right라든가 turn around라든가 이런 명령 자체를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turn right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right 한 다음에 앞으로 한 칸 가야겠죠. move 해서 여기서 이쪽 왼쪽 바라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turn 한 다음에 앞으로 한 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turn right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repeat, turn left 3 이렇게 써도 되지만 turn right라고 하면 훨씬 이게 오른쪽으로 turn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만약 여기에다가 turn around 대신에 뭐 turn left를 2번 하는 걸 repeat 했다. 그 다음에 right는 turn left를 3번 하는 것을 repeat 했다.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면 자, 뭐 거의 다 되겠죠. 좀 빠르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줄은 아까까지 됐으니까요. 왠지 잘 돌아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버리네요. 좀 오류가 있어야지 수정을 하는데 아이쿠, 오류 없이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건데 한 번에 성공을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쓰면 여기 있는 수학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여기에다가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에 대해서는 배웠으니까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수를 통해서 수학한 값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려면 보세요. 어디에다 변수를 넣어줘야 될까? 그러니까 수학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변수 이름을 rice라고 했는데 한번 카운트니까 선생님은 CNT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CNT라는 변수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CNT는 원래 가지고 있는 CNT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보세요. 이렇게 pick beeper 해서 beeper를 하나 짚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기존의 CNT 값이 있겠죠? 그 CNT 값에다가 2를 더한 값을 다시 그 CNT 변수에다가 저장시켜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CNT 값은 어디엔가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끝났을 때 자, 프린트 뭘 해주냐? CNT라는 변수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 값을 프린트 해주라 라는 명령을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CNT 원래 가지고 있는 CNT에다가 CNT를 하나 더 해주라. 원래 가지고 있는 CNT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CNT는 0이다. 제일 처음에 CNT는 0이겠죠. CNT라는 변수는 0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플레이 시켜보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걸립니다. 여기서 걸리냐, 뭐라고 나오냐면, 로컬 변수로 CNT는 참조가 뭐, 그 전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명령문이 나오죠. 인식이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크게 전역 변수하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하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역 변수라는 것은 이 전체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하고, 지역 변수라는 것은 여기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CNT하고 밖에 있는 CNT는 별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밖에 잡혀 있는, 그러면 여기는 무슨 문제냐면, 여기에서 CNT를 쓰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CNT를 출력해 줘야 되잖아요. 카운트 값을. 자, 그러면 이게 전역 변수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CNT를 카운트를 전역 변수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명령이 바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CNT 이렇게 잡아 주시면 여기 함수 내에 있는 gather라는 함수 내에 있는 CNT 값을 전역 변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지역 변수로 쓰면은 밖에하고 안에하고 별개로 카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출력 값이 잘못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글로벌 CNT를 잡아주면 이 전체 프로그램 전체에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run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고요. 이거는 뭐 됐으니까 여기 있는 CNT 값만 잘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여기에 36이라고 카운트가 나왔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해 보시고 다음 문제도 이어서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